초반 토크 그냥 없다고 보면 돼요. 안 나가. 안녕하세요, 착하게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이제 여름이기도 하고 오토바이에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지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토바이를 갈아탔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슈퍼커브에 꽂혀가지고 한번 슈퍼커를 샀다가 125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를 하는 바이크가 있긴 하거든요. 그거를 타다가 2주 만에 다시 슈퍼커브로 옮기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C125보다는 슈퍼커브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슈퍼커브랑 C125를 확연하게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이 슈퍼커브 중에서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슈퍼커브 110cc 모델과 다른 하나는 125cc 모델이 있거든요. 근데 cc는 15cc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가격이 거의 2배가 나요. 지금 공홈 기준 가격으로 슈퍼커브가 250만원 정도 하고요. C125cc 같은 경우는 450만원 정도 합니다. 즉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럼 이 가격에 값어치를 하냐? 제가 느꼈을 때는 하고도 남아요. 왜냐면 어차피 150만원짜리 슈퍼커브를 사도 튜닝 하다 보면 450만원 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미 고급형 모델인 C125cc도 충분히 가격 값어치는 한다 라고 판단을 하고요. 슈퍼커브가 스펙 같은 경우는 9.1마력에 1토크 정도가 나오고요. 125cc 같은 경우는 9.7마력에 1.1토크가 나오게 됩니다. 토크로는 한 0.1 차이가 나고 마력으로는 0.6마력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거의 안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C125cc를 중고로 400만원에 2020년식을 구매를 했었고요. 이거를 잘 타오다가 제가 진짜 엄청난 단점을 발견해서 내가 이 단점을 안고 갈 수는 없겠구나 싶은 판단 하에 다시 슈퍼커브 22년식 화이트 색상을 구매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어렵게 구했어요. 그러면 오늘의 영상의 요지는 C125를 왜 사면 안 되는지, 만약 내가 사고 싶다면 이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고 나서 이 단점도 내가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 싶으면 구매하세요. 그럼 바로 슈퍼커브 C125의 치명적인 단점 첫 번째는요, 바로 출력입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110cc보다 출력이 더 딸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수치상으로는 당연히 125cc가 높습니다. 마력도 0.6마력이 더 높고 토크도 0.1토크가 높아요. 분명히 뭐 작은 수치긴 하지만 높긴 높습니다. 근데 이게 실생활에서 타다 보면 125cc가 오히려 110보다 덜 나간다고 느껴요. 이건 저뿐만의 생각이 아니라 C125를 타는 모든 분들이 느끼는 공통점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게 C125로는 언덕을 잘 못 올라갑니다. 특히 초반 토크가 약해. 이게 110은 상용화 모델이다 보니까 초반 토크를 좀 몰빵을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125보다는 초반 토크가 빨라서 언덕도 잘 수월하게 올라가고 그런 면이 있는데, 125cc는 마력도 좋고 토크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서 많이 딸립니다. 초반 토크 그냥 없다고 보면 돼요. 안 나가. 물론 110 모델은 그런 게 있어요. 타다 보면 내리막길에서 내가 풀악셀을 딱 밟으면 100을 넘어가고 105, 110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이크가 뒤로 당기는 느낌이 나. 안 나가. 그 이상 안 나가. 계기판에서 120을 넘어간 본 적이 없어요. 혼다에서 자체적으로 리밋을 걸어놨기 때문에 바이크가 더 이상 안 나갑니다. 근데 125 모델은 그러진 않아요. 마력도 더 높다 보니까 내리막길에서 확실히 110 모델보다는 더 잘 나가는 그런 면은 있는데,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걸 타는 이유가 엄청나게 고속을 주행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주행을 했을 때 확실히 125cc 모델이 110보다 더 불편했다? 더 답답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토바이에서 가장 중요한 출력적인 부분에서 많이 실망감을 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슈퍼커브 C125의 치명적인 단점 두 번째는요, 이거는 내가 이것 때문에 팔았어요. 이것 때문에 슈퍼커브 산지 한 달 만에 판매를 했거든요. 뭐냐면 바로 잡소리입니다. 이게 진짜 최악이에요. 슈퍼커브 110cc는 체인 소리 나요.
엔진 소리 납니다. 잡소리 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그 오토바이는 상용화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 귀에 거슬리지가 않아요. 근데 C125cc의 문제는 뭐냐면 딱 차체를 딱 보시면 앞에 그 계기판 쪽에 공간 자체가 110이랑 125랑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비슷하게 생겼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125cc 같은 경우는 스마트 키 들어가죠. ABS 들어가죠. 그러니까 워낙 많은 센서와 전자장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많은 전자장비들이 이 계기판 그 조그만 것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선이 다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소리가 나냐면 그러니까 이 소리가 나. 그러니까 플라스틱 아니면 전선 같은 게 플라스틱 카울이랑 이렇게 울리는 되게 거슬리는 고주파음이 들리거든요. 이게 운행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110 모델의 잡소리는 잡소리도 아니에요. 그거는 거슬리지가 않아요. 고주파가 아니라서 그냥 운행하다 보면 그냥 아 이게 원래 얘 소리인가 보다 하면서 그런갑다 하면서 그냥 타게 되는데 125cc는 제가 뽑기를 잘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 이 플라스틱 떨리는 잡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만약에 이걸 잡으려고 저도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고 내가 이걸 400만원 넘게 주고 사서 바로 등록도 했는데 팔기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도 센터에 갔어요. 센터에 갔더니 그 사장님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전자장비가 많다 보니까 떨림을 잡을 수가 없다. 떨림을 잡으려면 카울을 다 깐 다음에 부직포로 전선을 다 감아야 돼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 잡소리가 잡힌다는 보장이 없다. 그리고 슈퍼커브 카페에 가보셔도 저뿐만이 아니라 C125cc를 타시는 분들 중에 이 잡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물론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있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잡소리를 끝끝내 못 잡아서 저는 포기를 했죠. 다음으로 슈퍼커브 C125의 치명적인 단점 세 번째는요. 시트고예요. 시트고. 슈퍼커브가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시트고야. 낮아. 이게 110 모델은 시트고가 740이고요. C125는 780입니다. 무려 40mm가 차이 나요. 40mm면 4cm잖아요. 적어 보일 수 있는데 이제 키가 170이 안 되는 남성분들이나 아니면 여성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C125 너무 높아. 물론 780도 낮은 거긴 한데 여성분들한테 높아. 안 돼. 하지 마. 그래서 여성분들이 만약에 바이크를 탄다? 추천하는 거 가장 첫 번째 벤리. 근데 벤리 단종됐죠. 중고가 미쳤죠. 이건 비추. 두 번째 슈퍼커브. 슈퍼커브 740 탈만해요. 근데 C125 40mm. 미묘하게 그 차이가 큽니다. 그 다음 슈퍼커브 C125의 치명적인 단점 네 번째는요. 앞에서 말했다시피 가격이죠. 무려 2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값어치를 하냐라고 물어보면 하긴 해요. 곳곳에 정말 이런 도장면 아니면 마감, 재료의 특성 모든 부분에서 상용 모델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돈을 썼기 때문에 200만원이나 비싸졌구나는 느껴요. 그건 확실히 느끼는데 문제는 너무 이제 세세한 곳이다 보니까 내가 막상 오토바이를 타고 일상생활을 즐기면서 나한테 와닿는 그런 품질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막 진짜 오토바이 좋아하는 미친놈들이 와서 보면은 야 진짜 C125 잘 만들었다, 이거 도장면 미쳤다, 퀄리티 미쳤다 이러는데 누가 아냐고. 오토바이 좋아하는 사람들만 알지 오토바이 모르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생겼어. 그냥 그게 그거야. 그래서 타다 보면 이거 때문에 내가 200만원을 더 줘야 되나? 이 생각이 들어요. 물론 프론트에 ABS 달려있고 스마트키 달려있고 이런 거 때문에 탈만한 값어치 충분하죠. 근데 그거 때문에 200만원 너무 비싸다 이거죠. 진짜 너무 비싸.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 빨리 다음으로 슈퍼커브 C125cc의 치명적인 단점 다섯 번째는요. 바로 수납 공간입니다. 이게 상용 모델은 애초에 프론트 캐리어가 달려서 나와요. 근데 125cc도 프론트 캐리어 팔긴 팔아요. 억지로 달려면 달 수 있고 억지로 바구니 달려면 달 수 있어. 근데 200만원 비싼데 일단 프론트 캐리어 없죠. 거기서 내가 사야죠.
비싸요. 바구니도 사죠. 그럼 거의 플러스 10만원, 20만원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거기다가 지금 나오는 22년식은 이제 2인 시트, 뒤에 텐덤 시트가 달려서 나와서 진대 따로 사야 되지. 탑박스 뭐 따로 사고, 이런 부가적으로 드는 비용까지 합치면 아마 내가 수납용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구매했을 때 C125cc는 적절하지 않다. 진짜 난 클래식하고 스마트키 쓰고 싶고 그러신 분들이 돈이 조금 남아 돌 때 이제 그때 사는 용도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야, 근데 너 이렇게 앞담을 해서 괜찮겠냐, C125cc 우주명차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저도 이해해요. 장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출력이 저속에서 안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연비가 훨씬 좋아. 나는 솔직하게 상용 모델이 연비가 더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타보잖아요. 그러면 C125가 훨씬 잘 나왔어요. 제가 탄 기준으로 저는 110cc가 한 50에서 55 정도 나왔고, C125는 60에서 한 65 정도 이 사이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연비적으로 따졌으면 5에서 10 정도 125cc가 더 높다. 왜? 출력이 그만큼 덜 나가니까. 이게 토크를 어떻게 쓰는 느낌이냐면 RPM을 굉장히 낮게 쓰면서 고단 기어로 그냥 쭉 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토크가 안 느껴져. 그러니까 어쨌든 연비가 장점이라고요. 그리고 스마트키가 생각보다 많이 편합니다. 스마트키를 쓰다가 안 쓰면 약간 좀 불편해.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죠. 클래식계 바이크의 가장 중요한 디자인은 제가 봐도 C125가 훨씬 좀 괜찮아요. 시트 포지션도 좀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mm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딱 앉아보면 상용화 모델은 약간 허리를 쭉 핀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125cc는 약간 굽혀져야 돼. 시트는 높은데 핸들 높이가 비슷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타거든요. 근데 이게 멋있어, 옆에서 보면. 그리고 전반적인 디자인도 멋있어서, 특히 22년식으로 나오는 맷블랙, 맷그레이 색상, 그건 진짜 멋있더라고요. 나도 신차 계약은 했는데 언제 받을지 모르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거는 진짜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승차감이 비약적으로 좋아요. 상용화 모델은 아무래도 진짜 깡통 쇼바가 들어갔고 125cc의 쇼바가 좀 더 좋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125cc가 막 너무 좋아, 막 우와 대박이야, 막 이런 게 아니라 110에 비해서 좋다는 거지, 이게 막 엄청 좋다는 게 아니라서. 실제로 125cc 승차감 기대하고 막 탔다가 바꾸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감안하시라는 거. 근데 아무튼 튜닝을 안 했을 때 승차감은 차이가 꽤 많이 나요. 그래서 쇼바나 서스펜션의 강성이나 그런 모든 면을 봤을 때 노면의 흡수력 같은 게 다 125cc가 더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동이 좀 덜해요. 아까 잡소리는 125cc가 그 플라스틱 이게 떨리는 소리 때문에 좀 많이 거슬리는데, 이게 몸에서 느껴지는 진동 자체는 125cc가 덜 납니다. 슈퍼커브의 진동은 숙명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슈퍼커브 110과 슈퍼커브 C125의 비교 시승 후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지금은 타고 있는 거는 슈퍼커브 110 화이트 모델인데요. 네, 만족하면서 타고 있고, 또 22년식 맷그레이가 신차가 나오게 되면 그때 또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착하기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